자, 오늘 모의고사 칩니다. 여러분들 보완점이랑 그 다음에 예상 점수 확인해보는 시간인데,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랑 또 여러분들이 표현집에서 외운 내용들을 좀 충분히 쓸 수 있게 내용들이 좀 담겨내 있어요. 제출하시면 제가 예상 점수 그리고 보완점까지 알려드려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the questio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Imagine that a marketing firm is conducting a survey in your area.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buying candy. When was the last time you ate candy, and what type of candy was it? Begin preparing now. Begin responding now. Where do you buy candy most often, and why do you buy it there? Begin preparing now. Begin responding now. If a new candy store opens in your area, which one of the following would make you most likely to visit it? Radio advertisement,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a free gift with your purchase? Begin preparing now. Begin responding now. 자, 잘 풀어보셨죠? 실제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하고는 종강날 평가용 모의고사를 칩니다. 선생님한테 보내면 각 친구들의 시험 전 보완점 그리고 대략적인 점수를 알려주는데요. 11월 수업 개강 전에 실제로 10월 학생들이 친 모의고사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친 학생 중에서 제가 예상 점수로 IH를 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체감으로는 파트 3가 말하기 가장 어려웠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다 같이 Part 3를 한번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제가 예상 점수 IH, 그러니까 IH면 140점, 150점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얘는 150은 나올 것 같거든요. IH 받은 학생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친구의 답변도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았을까, 또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었는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자, 실제로 Part 3 주제가 뭐였냐? About buying candy 였습니다. 사탕 사는 이야기죠. 근데 꼭 buying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과거 시험에서는 shopping for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 적도 많습니다. 실제로 옷을 산다거나 가구를 사거나 또 청소용품, 제 기억엔 청소용품 사는 얘기도 나왔었고, 신발 사는 얘기, 운동화 사는 얘기, 사는 얘기는 항상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Part 3에서는 실제 3초 만에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각 의문사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Part 3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평가 기준이 있을까?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읽기가 돼야 되겠죠. Part 1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게 억양이라든지 강세라든지 또 뭐 끊어 읽기.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뭐 발음도 잘 되셔야 되고 연음도 좀 잘 되면 좋겠죠. 자, 이게 되고 그 뒤에 또 같이 평가당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동문서답이지 않고 논리적인가?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가? 이 논리의 연속성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5번에서는 캔디를 싫어한다 해놓고는 뭐 갑자기 또 7번에서는 candy is my favorite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논리를 좀 바꿔가는 걸 뜻해요. 이게 바꾸지 않고요. 되게 일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에서도 취미다, 6번에서도 취미다, 7번에서도 취미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말의 양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기도 잘 하면서 논리도 적절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얹어가는 문장들은 좀 더 여러 번 반복하지 않은 새로운 표현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인지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5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ate candy and what type of candy was it? 마지막으로 캔디를 먹은 게 언제세요? 그리고 무슨 타입의 캔디였나요? 자, 실제로 제가 IH를 준 학생의 답변 어땠는지 같이 보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st time I ate candy was yesterday. It was called Chupa Chups, and it is my favorite candy.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크게 문법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발음 아쉬운 부분들이 살짝 있었죠. 그리고 뭐 억양이 좀 단조로운 거. 제가 지금 울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쌍도남들이 좀 목소리는 되게 중후하거나 무뚝뚝하거나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첫날에는 진짜 좀 많이 어두웠단 말이야. 그래도 요 정도 하면 IH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요. The last time The last time이라고 하지. 뭐 내가 봤을 땐 last time이라고 하려다가 뭔가 좀 말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last time이 아니라 the last time. I ate candy was yesterday. The last time I ate candy was yesterday. Yesterday 하고 내리지 말고 yesterday 음을 계속 이어주죠. It was called Chupa Chups. 뭐 이런 대문자로 되어 있는 고유 명사를 말할 땐 발음이 살짝 뭐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추파춥스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뭐 그런 사탕이 있나 보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And it is my favorite candy. And it is my favorite candy. 오케이, 잘했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The last time I ate candy 하고 was는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Was. 저 같아도 yesterday 있었을 것 같아요. What type of candy was it? 대답은 it was로 말씀하셨으면 됐겠네요. It was called Chupa Chups. 오케이. 아니면 그냥 이거 어떤 flavor였는지 말해도 괜찮습니다. 뭐 it was lemon candy, it was chocolate candy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it is my favorite candy라고 이어서 말했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또 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나는 yesterday에 레몬 캔디를 먹었어. 자, 레몬 캔디를 먹었고 캔디는 나의 스트레스 해소제야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죠. candy 아니면 그냥 it is라고 하셔도 됩니다. It is my stress reliever 이라는 단어가 있죠. relieve 하면은 뭐 완화하다, 경감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it is my stress reliever.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좋았을 듯 합니다. 6번 가봅시다. 자, 문제가 Where do you buy candy most often? 너가 캔디를 제일 자주 사는 곳이 어디고 And why do you buy it there? 왜 그곳에서 사느냐라고 물어요. IH 학생의 답변 한번 들어보죠. I usually buy candy online because I don't need to go outside, so it is super convenient, and I can save my time. 오케이, 뭐 잘했죠. 자, 일단 시작은 어떻게 갔어야 돼요? do 뒤에서 시작했으면 됐겠네요. I buy candy most often. 물론 most often 같은 이런 부사들은 생략하셔도 충분하죠. 괜찮아요. 그치? 그리고 왜 그곳에서 사냐고 하니까 because로 대답을 잘 했습니다.
맞죠? Because I don't need to go outside. So it is super convenient and I can save my time. 뭐예요? 이 친구는 온라인에서 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이 친구가 잘한 점이 뭔지 알아? 온라인 앞에 쓸데없이 전치사 붙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in online 또는 at online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온라인은 그냥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I usually 동사 just online 끝. 그 다음 because 자, 온라인의 제일 큰 장점이 뭡니까? I don't need to go outside. 밖에 나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이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 super convenient,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 하셨어도 되죠. So it is super convenient and I can save my time. 발음도 괜찮았고요. 이때 이런 조심하셔야 될 발음들이 뭐가 있냐면 need to, need to 하지 말고요. 그냥 약간 얘도 need to 이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단어 슈퍼 하지 말고요. 보통은 super이라고 말하는 거. super 하지 말고 super.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옆에 있는 convenient 하지 마시고요. convenient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죠. 자, 여기서 온라인의 장점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또 온라인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뭐 캔디를 사든 가구를 사든 신발을 사든 온라인에서 산다면 온라인의 큰 장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죠. 자, 보통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뭘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I can 동사하고 뭐뭐에 관계없이 뭐라고 합니까?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이렇게 쓰죠. Regardless of 하면은 뭐뭐와 관계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동사로 뭘 쓸 수 있을까? I can buy something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또는 I can do shopping. 우리가 do shopping 하면 그냥 쇼핑하는 거잖아요. So I can buy something or I can do shopping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이런 얘기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슈퍼마켓에서 사고 싶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 자, 슈퍼마켓에서 살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서 하면은 이때는 물리적인 장소 앞에 전치사가 붙습니다. at a가 돼야죠. at a 장소.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생각하는 슈퍼마켓. 그렇지? 아니면 at a store. 이런 거. 여기다 만약에 덧붙이고 싶다면 near my house를 붙여도 좋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집 근처의 가게에서 사면은 뭐가 좋습니까? 가까우니까 가기가 쉽고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붙였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t is easy to go there. 거기 가기가 쉬워. 더 추가해봐. So,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I can save my time and energy.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사실 크게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온라인에서 사면 물론 밖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 save time이거나 또는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인데 내가 가게에 가서 산다. easy to go there 또는 save my time and energy.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죠. 이때 포인트는 온라인 앞에는 전치사가 붙지 않고 가게 앞에 어떤 물리적인 장소 앞에는 at라는 전치사가 붙는다는 거 인지하고 갑시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 답변입니다. 자, 7번 가봅시다. 자, 7번 문제. If a new candy store opens in your area, which one of the following would make you most likely to visit it? 자, 만약에 어떤 스토어가 너네 지역에 연다면 이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너가 방문할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Radio advertisement. 라디오 광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from friends. 친구 추천이 나왔고 세 번째가 free gift with purchase. 뭐 무료 선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이게 아예 주관식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which one of the following 대신에 그냥 what으로 문제를 바꿔내서 what would make you most likely to visit it. 이때 뭐 꼭 캔디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특정 장소 뭐 예를 들면 그때는 짐이었을 수도 있고 레스토랑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픈을 하면은 뭐 때문에 방문할래? 하는 문제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객관식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what으로 물어보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관식으로 나오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좀 더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자, IH 받은 학생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ecommendation from friends would make me most likely to visit it.
because my friend is candy expert, so I trust his recommendation. So it is helpful to choose candy better. That's my opinion. 조금 머뭇거리는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하면서 이제 자기도 좀 약간 3초 만에 준비가 덜 돼서 말을 하면서 로딩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기는 하죠. 자, 처음 입장문부터 잘 만들었네요. 이때 이런 입장문에서 문법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추천이라는 답을 어디다 넣었어야 될까? Which one of the following 하는 의문사 날려버리고 답을 여기다 쓰는 거야. So, 답 would make me most likely to visit it. if 문장은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make me라고 바꿔주고 recommendation from friends would make me most likely to visit it. 잘했습니다. Because my friend 하면서 좀 더듬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저는 순간 감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소한 이 절음이라도 사실은 감점 요인이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부분에서 약간 절었거든요. Because my friend is candy expert. 여기서 그쵸? My friend is 그쵸? 이 부분 좀 아쉽고 그 다음 여기 on candy expert 만약에 캔디가 없었다면은 그냥 on expert가 맞지만 캔디가 나온 순간 여기는 on이 아니라 어가 됐으면 더 좋았겠네요. So my friend is a candy expert. So I trust his recommendation. I trust his recommendation.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추천을 신뢰한다는 거죠. So it is helpful to choose candy better. 자, 새로운 가게가 오픈을 했어. 그럼 너가 거기 왜 갈 건데?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가가지고 내가 캔디를 더 잘 고를 수 있다? 가게에 방문하는 이유를 물었지. 캔디를 선택할 때 친구의 추천이 왜 도움되는가? 이렇게 묻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알게 모르게 감점당하기 좋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적절한 대답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보통은 친구 추천이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친구랑 나랑 취향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 해서 가보면 다 괜찮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친구랑 나랑 취향이 비슷하니까 항상 얘 추천을 신뢰한다. 괜찮죠? 이게 다음번에는 어떤 헬스장이나 식당이 오픈을 해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친구가 내랑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걔가 좋다고 하면 괜찮던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간단한 키워드 줘볼 테니까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죠. 어떻게 하면 돼? 내 친구랑 나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My friends and I have similar tastes. 맞지? So 나는 항상 추천을 신뢰해요. So I always trust his recommendation. 두 번째. 친구가 어디에 전문가면 됩니다. 친구가 사탕 전문가, 친구가 헬스장 전문가, 뭐 여기저기 식당 다녀보는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순간 내가 얘한테는 어떤 유용한 팁 같은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친구가 이 근방에 있는 캔디 가게를 다 꿰고 있는 애야. 근데 사거리 앞에 캔디샵 오픈했더라? 근데 거기 지금 가면은 판촉 행사인데 한번 가봐봐. 아니면 그 시즌 한정으로 두리안 캔디를 판매한다더라. 네 두리안 좋아하잖아. 한번 가봐봐. 이럴 수도 있죠. 자, 요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구누군가가 어디에 전문가다 하면 My friend is an expert 하고 뒤에 in 분야를 쓰시면 됩니다. So, 땡땡이 is an expert in candy store. So, 나는 얻을 수 있어요. I can get useful information and tips.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죠. 어쨌든 7번 문제는 30초의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화량이 많아서 우리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다만 발음 실수나 더듬거림 또는 절음 이런 건 있으면 안 되겠죠. 요 정도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30초 또는 20초 조금 오버되도록 녹여냈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11월 1일 지난주 시험의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 시험에서 IH를 받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10월 말 시험 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점수 내서 또 연락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에는 다른 파트 풀이로 한번 찾아올게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저 뭐고? 그 가수 뭐지? 슈퍼노바 할 때. 그 슈퍼노바 할 때 너네 슈퍼노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슈퍼 발음 연습.